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데 TV 토론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59%의 응답자가 TV 토론회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TV 토론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꼭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언론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고 저희 JTB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남원시장 후보, 세 분의 후보가 출마했지요. 오늘 첫 토론회라고 들었는데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 1분이고요. 발언 순서와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강동원입니다. 남원의 지역 경제는 죽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최하위입니다. 시내 중심 상가는 텅텅 비었습니다. 예천 시의회 청사, 광안루 서문주차장 분수대 공사는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서남대 폐교, 산악철도 반납, 남원 경제의 상징인 제1은행이 폐점됐습니다. 남원시장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합니다. 남원시장을 바꾸면 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한숨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살려내라는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대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을 살려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튜디오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이환주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원에도 꼭 이런 시장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어디 가나 만나는 친근한 시장, 그러면서도 일을 잘하는 시장, 청렴하고 불의와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 있는 시장, 저는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100%는 아니었어도 저는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청렴한 남원시가 되었고 빚없는 남원시가 되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 둘씩 다 눈에 현실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리고 또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무소속 박용섭 후보 기조연설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시장 후보 기호 6번 박용섭입니다. 지금 남원은 크게 문제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줄고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남원 시민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에 남원시 중심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잃고 우리 시청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3가지를 극복해야만이 우리 남원이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년 공직 생활을 밑에서부터 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대안이 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4번의 상호 토론과 그리고 사회자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총 3차례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또 쓰지 않은 이 찬스 발언 자동 소멸됩니다. 찬스 발언 쓰시고 싶을 때 저에게 의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주도 토론, 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 주제 말씀드리죠. 남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입니다. 관광과 힐링, 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지리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역의 발전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가질 후보는 이환주 후보입니다. 4분 시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동원 후보께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지리산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리산 산악철도, 지금 친환경 전기 열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어서 이게 쉽지 않고 또 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로 한데 제가 일을 해보면서 안타깝게도 힘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상당한 저한테 그 애로였습니다. 그런데 요 즈음에도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을 남원시에 세워졌는데 남원시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 거기는 남원시장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녔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 우선 해주시고.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지난 2017년 11월 8일 헬로티비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를 보고 말씀하신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지금 제가 재임하는 6년여 동안에 4년을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텐데 그 내용도 팩트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팩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팩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 예산이 남원시에 서서 남원시가 불용했다는 말씀인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것만 제가 방송에서 뉴스에 들었는데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불용 처리해서 반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네. 제가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원시에 세우는 예산이 아닙니다. 남원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세웠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원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 섰는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구나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 말 들어보세요. 예. 더구나 이 예산이 불용되었다 하면 누가 불용을 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일 텐데 그걸 똘똘 몰아가지고 남원시장이 하고 다닌다. 지금도 오늘 또 그런 말씀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본인이 정말 그걸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는 아시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잠깐만요. 내용을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했는데 지금 토론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데 강동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는 정확히 몰랐다. 아니면은 나는 알아도 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답을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그 자체가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쪽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 제가 19대 때 국회에서 궤도 운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궤도 운송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예산에 그리고 관한 예산 이야기입니다.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8일 날
헬로 TV 뉴스에서 방송하는 예.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사실 듣겠습니다. 저도 어떤 예. 방송국을 핑계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려면 방송국에다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자, 박용섭 후보가 주도권 갖고 토론하실 시간인데 찬스 발언도 쓰실 수 있다는 점 새 후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한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산악철도가 경제성이 충분히 분석이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벽한 경제성을 갖추고 하기는 또 그렇게 인정받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직관 섞인 통찰력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이 다 그러하듯이 산악철도가 우리 남원의 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평가라든지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논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 추진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루 운송 능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운송 능력은 그렇게 쉽게 단적으로 대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박 후보님도 일을 해보셔야 알지만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그 차량이 3량으로 하느냐, 4량으로 하느냐, 뭐 이런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운행했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운행했을 때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뭐 운송 능력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송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천억이란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루에 불과 몇백 명 운송 관광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경제성도 없고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질문 중에 있으니까요. 저 지리산권 케이블카가 3개 시도에 4개 시군에 경지행을 해서 캔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전용의 그런 취지로 그 사업을 선택은 아닌가요? 절대 아니고요. 우리 박 후보님 사실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그런 그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산악철도가 아까 3,500억이라 했던 것은 초기에 추정했고 지금 정확하게는 2,500억입니다. 그런데 그 3.4km 구간에 이렇게 했을 때 도로를 놓는 것보다 현재 도로 노면 위에 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단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00억도 아니지만 2,500억을 그 정도 길이의 교통 운반 수단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 무엇보다도 가장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박용석 후보께서 산악철도나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현재 처진 여건 내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운송 수단을 그 이용 횟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건 잘못하시는 1년에 겁니다. 하루에 불과 몇백 명 불과하는데 아이고 그렇지 그 않습니다. 3,000가 2,500이 되더라도 전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의원님 그게 이 아니고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이다. 최고 처음에 잘못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 케이블카 대안으로 아니요. 이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 문제에서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고 솔직하게 아니 그런 실패된 사업 정책이었다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혹시 이렇게 스위스 융프라우나 독일 리체나 그런 걸 가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리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그 중에 백미는 저는 겨울철의 설경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지금은 통이 되는데 설경도 갈 수만 있다고 같은 하면 확 트인 시야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우리는 참 막혀갖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 무슨 말씀을 좌우에 보이는 건 300개 없어서 정령치까지 올라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 얼마나 멋진 우리는 설경이 융프라고 펼쳐지는데.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입니다. 박영석 후보님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 모두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강동원 후보가 주도권 4분 갖겠습니다. 네, 유한주 후보께 산악철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10억이었죠? 네. 예,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 10억, 19억 6천 그렇게 두 번 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17년도는 약 20억이죠. 자,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2017년 1월 11월 8일 날 헬로티비 뉴스에서 이 문제를 반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10억, 2017년 약 20억 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직자의 인터뷰까지도 다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보셨겠죠? 네. 예, 그러면 이 사실과 아까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정정 보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 우리 헬로 TV에서 보도된 내용을 답만 말씀해 주세요. 강동원 아니, 그러니까 후보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허허. 각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 언론 이걸 중재에 물었어요. 제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심각한 이게 심각한 강동원 문제죠. 후보께서 남은 시장께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말씀 좀 중단해 주세요.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산업철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 처음 들어왔던 거고 첫해 10억 그 다음에 이 19억 7천만 원에서 약 2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 TV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고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이랬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저더러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둘러붙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장으로서 그는 좀 우리 시민에게 대하는 이것은 지금 오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좀 금년 같은 될까요? 경우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18년도에도 예산 2억 가져왔다고 이제 현역 국회의원과 우리 남은 시민 또 우리 시장께서도 홍보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반납됐는지에 대해서 연초에 시정 보고를 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알렸습니다. 아주 여러 번. 계속 잘 하고 있다고. 네, 아니요. 그런 그렇게 거죠? 아니고 그 내용 실상을 정확히 알렸는데 웬만한 사람은 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동원 후보가 그걸 모르시는 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실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 네. 장본인입니다. 공약을 네,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의원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같이 이용호 의원 라인하고 우리 시오 같이 정책 간담회를 그래서 협력이 잘 함으로써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에서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은 찬스를 시장으로서 예, 찬스를 쓰겠습니다. 찬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실이 아닌 것이 그 헬로 TV 뉴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불용된 걸 이야기한 것인데 그 불용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 남원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강동원 후보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 일을 강동원 후보님 힘도 필요하고 현역 국회의원도 힘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국토교통부가 그걸 반납 잠깐만요. 불용했으면 다른, 제가 답을 줄 찬스 수가 쓰는 있는 거니까.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추가로.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해서 그 안에 내가 몰랐다고도 괜찮습니다.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몰라도 좋고. 무슨 또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몰라도 좋고 또는 이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좋은데 무슨 헬로 TV 그 방영된 것을 후보자께서 잘못 이해해놓고 그것을 언론 중재위를 왜 안 했느냐. 지금
중대한 지금 왜곡 예.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1분 찬스 쓰겠습니다. 예, 쓰시죠. 예. 헬로티비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뭐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왔지만 일단은 불용액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실무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남원시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표지 공문 한 장, 그리고 내용 한 장, 그래서 달랑 2장 보냈더라. 남원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의심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했던 당시에 정명기 기자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할 때 이것은 불용액을 처리하고 반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면 잘못된 보도였다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양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예. 후보로서 또 당시의 이환주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찬스 아끼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찬성. 그래요. 예,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경제성 문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허상을 가지고 장밋빛 꿈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부드리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을 운행가지고 몇 명을 실어 날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저는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심중하게 검토하셔서 한 것이 우리 남원의 장래에 대해서 또 개인의 장래가 아니고 좋은 남원을 위해 원론적인 장래를 좋은 줬다고 말씀이신데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박영서 후보님 전에 우리 국민의당에 계실 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거의 전체 의원들이 오셔서 국회에 오셔서 그 할 때 이거 국민의당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법도 만들겠습니다.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던 것을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국토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쳐야 될 건데요. 자, 어느 정도의 말이 섞이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섞이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통제에 조금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내에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께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박용섭 후보가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네요. 예. 서남대가 폐교된 후에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이 확정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전문대학원 논란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됐고요. 또 주요 실습을 수도권에서 하면 빈 껍데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정원이 좀 50명 정도밖에 안 되면 좀 효과가 좀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것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서남대 정원 나중에 축소에 대해서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대학을 잃어버리고 49개 정원의 공공의료대학을 했다는 거 이렇게 치적으로 삼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라도 해야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넓혀가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정치권, 우리 행정, 시민 모두가 해서 꼭 이뤄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주는 동참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시간 조금 더 쓰실 수 있는데요.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 당초에 대학원을 했는데 6년제 학부를 쓰는 대학으로 기조를 방향을 잡고 하는 게 맞고요. 또 2020년 개거 목표인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해입니다. 2021년에 앞당겨서 개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원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네, 서남대 폐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1,800명 학생을 수용했던 서남대를 폐교시키고 49명 공공의료대 설립을 했다라고 요즘 자랑을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가야 가닥이 잡히는 그런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6년제냐 4년제냐
공공의학대학원으로 하면 4년제고요. 공공의과대학으로 하면 6년제인데 이것을 주요 실습을 수도권에서 한다면 그야말로 남원은 빈 껍데기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상을 해서 그동안에 전국에 지금 이 공공의료대 의학대학원이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보완을 해서 2020년까지 완벽한 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환주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국공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 힘이 모아져서 굉장한 쾌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도 많이 남았습니다. 부지의 문제가 우선 빨리 해결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지의 문제를 보건복지부 차관위와 관계자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태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로 하느냐 대학원을 문제도 남아있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학을 유치했을 때 우리 남원의 실질적인 도움과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점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거점병원을 만들어야지만이 실습도 또 지산권의 중심 의료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결자 해직 입장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까지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무총리도 다 만나고 국회의장 각 장관 다 만나서 이 해법을 알 수 있는 분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3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2번째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 먼저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뭐 기조연설에서도 빚없는 남원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초에 각 읍면 시정 보고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선거하는 데 있어서 홍보용 명함에도 부채는 전액 탕감, 빚없는 남원 완성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부채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갚았고 그 부채 전액 탕감액은 얼마나 드는지 빚을 갚았다면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용어가 탕감이 아닙니다. 강 후보님 탕감이 아니고요. 부채 상환이라고 해야겠죠. 상환이고 그 부채가 이제 매년마다 약간씩 차이지만 한 200여억 원의 부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 물은 하나 더 답을 하셔야죠. 어떤 재원이었냐고 예, 말씀하시니까. 우리 남원시 예산 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으로 거둔 돈은 10% 미만입니다. 짧게 얘기해주세요. 짧게. 그만 의존 재원으로서 예, 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단해 주시죠. 자, 금방 부채는 전액 탕감이라고 했는데 이 탕감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무슨 잘못 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부채는 전액 탕감이라고 분명하게 이환주 후보는 인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정말 부채를 다 갚고 남은 시에는 빚이 한 푼도 없다. 예.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남원 시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부채 상황을 보니까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는 227억 4,100만 원입니다. 자, 시청의 자료에도 2017년 말 부채가 227억 4,100만 원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선거용 명함에도 부채는 전액 탕감, 빚없는 남원 완성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상 227억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우리 시민들에게 빚 없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부채를 전액 탕감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 시민들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묻겠어요? 부채 전액 탕감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빚없는 남원 완성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남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무제표상 부채 통계 227억 4,100만 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남은 시의 자료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다면 말씀이죠.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빚을 다 갚았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환주 시장이 치적삭기로 둔갑시킨 대표적 허위사실 유포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환주 시장은 우리 남은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 재정에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와 부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 대표적으로 지방채고요. 부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돈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리뭉술이 해가지고 부채는 전액탕감, 빚 없는 남은 완성 이렇게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찬스를 쓰겠습니다. 이환주 후보님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유, 예. 4분 쓰시고 혹시 깜짝 필요하면 놀랐습니다. 쓰시죠. 예. 강동원 후보께서 부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셔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해를 제 하고 말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앞으로 좀 여기에서 상달해 주시면 부채에서는 좋겠어요. 뭘 말하냐면 아까 말하신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들 퇴직금을 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기관이나 은행이나 그 빌린 돈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 남은 것을 갚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든 채무가 없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직금 줄 것을 다 부채로 잡고 있는데 예산 회계상 정리상 그것을 왜 부채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것은 그러니까 부채는 전액 탕감이라고 잠깐만요. 홍보물에도 있고 이렇게 명함에도 이야기하는 것은 있어요. 적어도 이 지방 행정에서 예산 회계나 채무 부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 다 그렇게 하고 아니 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저더러 이해가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다면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겠어요? 자 지난해 이 남원시에서 채무 없는 자치단체로 우뚝 이환주 섰다 후보에게 하고 주도권이 아니, 있습니다. 예. 강동원 후보님 예. 그 잘못했으면 아니, 잘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 표기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번이라도 구하세요. 혹시 그러면 같이 되는 이런 분들이 거지.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 그러면 오시죠. 지금 본인 지금 명함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부채는 전액 탕감 이렇게 표시했는지 아닌지 보세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지금 것은 시인하고 가시라. 그 그래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어요. 지금요, 그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 포장을 잘해가지고 시민들께 빚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러면서 이 명함에도 그러니까 부채는 전액 대한민국의 탕감. 어느 지자체에 가서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우리 지금 중앙 언론에서도 다뤘어요. 선거 때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 이 채무와 나는 정말 부채를 오늘 강동원 채무와 후보님한테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란 일이 혼동시켜가지고 두 번 있는데 채무를 다 갚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을 그렇게 얄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아니,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본래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하시냐 그 말입니다. 아니, 부채는 전액 누가 탕감. 어쨌든 모르지만 채무가 없는 아니 것이 아까 부채는 빚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부채는 우리가 전액 말하는 탕감. 용어가 보세요. 아니 채무와 그리고 부채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게 227억 4,1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부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뜻에 전달이 예를 있어야 들면 하는데 이환주 후보께서 실무진에게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도록 맡겼는데 실무진에서 혹시 이게 좀 혼동이 와서 잘못 인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이환주 후보님. 예, 강동원 아니 후보님. 본인이 지금 부채는 전액 탕감, 빚 아니, 없는 남은 완성 이렇게 해놓고 그건 우리가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걸 나보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네, 이것은 강동원 후보님 이거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도나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나는요 빚 없는 전액 탕감, 저희 잠깐만, 제 부채는 말씀 전액 들어보세요. 탕감을 해서 이게 정말 통계를 내 가지고 오류구나. 강 후보님 내가 오류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오류를 지적한다 그래야지 무슨 허위 사실 유포고 무슨 말씀을 아니 허위 사실 그런 유포지 식으로 이게 그렇게 지금 하세요. 인쇄물이 전부 지금
모든 남은 시민들에게 좀 명함을 다 글쎄요. 뭐 어떤 돌려줬는데. 표기를 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니 지금 내용의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은 체크는 오늘 돌아가셔서 잘 체크해 부채가 보세요. 없는 명함 겁니다. 당장에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께 잘못된 인쇄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부채가 채무가 없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내가 본 그런 자료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더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채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채무도 엄밀히 따지면 부채 속에 다 포함이 예.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아유. 예.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다음 박용석 후보의 주도권을 드릴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굵은 선의 이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후보자들의 더 뭐 마음이긴 합니다만 박용석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두 분 과열된 것 같은데 좀 진정들 하시고요. 먼저 강동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남원 박사답게 남원 문화유적에 대해서 네. 많은 것들을 적시하고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유적 뭐 복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원의 당면한 과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피폐해진 것이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미 그쳐버린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좀 높여서 우리 인구 증가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의 여건상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인구 증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뭔가 이 남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그런 복지 정책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남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수당을 지역 화폐로 그리고 아동 수당을 지역 화폐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이것을 돌린다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한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번 공약에 보니까 향후 4년 내에 80대 택시를 감차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다음에 재임 6년 8개월, 7년 동안에 택시를 얼마나 감찰하셨어요? 한 21대 정도 감찰한 걸로 같은데. 21대밖에 안 했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요, 택시 감찰을? 우리 남원시 택시의 적정 규모를 전문가들 시각으로 용해를 해보니까 지금 한 390여 대가 있는데 한 300대, 310대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많고 손님은 적은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그 택시를 감추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정책이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이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원이 인구가 줄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대중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법이 아니고 현재 있는 택시들이 활성화돼서 택시 하나 사업입니다. 사업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거든요. 없어지지 않고 그다른다면 그 사람들이 남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셔가는 것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택시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대안이지 감차해가지고 수요가 그렇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가 자꾸 피폐되는 것은 그런 식의 사고 발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생각이 좋으시네요. 만약에 택시를 감차기 전에 더 이용객이 많고 택시 활성화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택시도 감차해서 택시 운행에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후에 우리가 경기가 활성화돼서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때 또 택시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택시 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용객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꽤 긴 세월 예.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분의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자, 토론 열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JTB 특집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잠깐 쉬어가지요.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상호 토론입니다. 세 번째 순서지요.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는 것은 2번까지입니다. 세 후보 모두 각각 한 번씩 찬스 발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 남아 있는 셈입니다. 자,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이번에도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환주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죠. 박영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립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48만 평 수목원 조성, 이걸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 사실 수목원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여서 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문제. 그런데 이걸 수목원으로 했다, 이건 좀 다소 좀 낯설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가 거의 다 수목원이나 마찬가지일수록 살림 있게 우거져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수목원을 한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식은 현재 그 부지가 어떤 성격으로 있느냐를 아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유전자원 시험장이 경남 함양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그 부지 일부를 충당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수목원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수목원을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겠느냐,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산공사 절차행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 제가 강동원 또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좀 보니까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열기구 관광 캠프 유치. 네. 근데 열기구가 제가 실상 사실 열기구를 저한테도 제의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열기구가 이런 상황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제주도에서 열기구가 떨어져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특히 국토교통부 항공청에서 열기구에 대한 이 승인을 굉장히 깐깐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하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고압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코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지금 고압선도 많이 있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여기가 산악지역이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지금 열기구를 제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점을 고려하셨는지 그것만 고려하시고 있는가요? 물론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또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지역 화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엄격히 말하면 화폐라는 말은 틀리고 지역 상품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걸 레츠라고 해가지고 그 로컬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남원이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작년부터 간담회를 해서 하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초라고 했는데 성남시나 대전의 그 서구 같은 데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현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걸 잠깐만요, 주보님. 타이머 좀 잠깐 홀드해 주시죠. 저희가 애초에 4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작진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무리할까요? 3분 시간 다 됐는데 혹시 찬스 발언 쓰시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쓰셔도 더 좋고요. 지금 찬스 발언 제가 한 번 썼는가요? 그래서 2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1분 다시 카운트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이거 이 생각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성공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 주체들과의 충분한 사전 토의 논의가 필요하다. 답변을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조금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어요. 이미 시에서 용역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를 혹시 그런 점을 알고 계셨는지, 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사례가 있는 데를 모르고 국내 최초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얘기하는 그 스타일을 보니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있다고 공박을 그것만 해요. 말씀해 주실 시간이 없을 텐데.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잡아요. 바로 잡는데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농가수당을 대한민국 최초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거기까지요?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박용석 후보께 주도권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운봉의 수목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남원이 오늘날 이렇게 침체되고 쇠락을 겪고 있는 것은 남원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진문맥을 알고 끄집어내서 정책화해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목원은 길이가 3km잖아요. 우리 이번에 춘향제 대표적으로 실패한 춘향제라고 합니다. 곡성 장미축제 다 뺏겠다고 하는데 저는 주장했어요. 4월 초순에 요천에 벚꽃이 필 때 춘향제를 하면은 자연환경이 몇십억을 들여도 못하는 그걸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선택을 하자. 또 수목원도 요천에 벚꽃 필 때 관광객 오지만 해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3월 달에는 산수유를 심어서 한 달 동안 관광객 유치하고 그다음에 벚꽃으로 연결하고 철쭉으로 연결하고 6, 7월에는 초하루로 연결하고 8, 9, 10월에는 백일홍으로 연결하고 또 12월부터 11월까지는 단풍으로 연결하는 걸 만든다면은 연간 미니멈 1,000만 명, 일자리 2,000개,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목원입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돈 들이지 않고 돈 조금 들이고 가치는 더 높아가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힐링이기 때문에 한 번 온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오는 그 사람들이 숙박이 우리 지리산권의 숙박이 여름철만 돼갖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 유치하면은 다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시내권과 연결은 대안도 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듣고 어떻게 생각하신가? 위안주 말씀하시죠. 이게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 해도 사실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수목원 자리가 부지가 그 광활한 부지 아마 그 부지 매입만 하는데도 아마 300억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사시사철 꽃을 그렇게 바꿔서 심을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서 뭘 보고 와서 그 좋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가장 피 끝에 잘 준비했을 때 우리는 며칠을 보고 오는 거고 그 며칠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습니다. 제 구상은 요천에 두 줄로만 심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저는 3km 되는 거리를 한 20줄씩 심을 판입니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산수 20줄 심어서 군락을 만들고 그다음에 철쭉 20줄 군락을 만들고 단풍도 마찬가지, 은행잎도 마찬가지. 우리 박용섭 후보님 사실 아니 제가 제가 말 중이니까 그래 예. 그렇다면은 그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심어 놓으면 그건 별로 손질이 없는 거예요. 손질이 없이 갈수록 나무가 가치는 높아가는 저는 그런 것. 돈 조금 들여서 관계가 많이 모을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런 알겠습니다.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 상호 토론을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쓰실 수 있으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원하시면? 후보에 넘겨서 마지막 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러면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찬스 2분, 두 번 2분 남았습니다. 있죠. 예. 네, 찬스까지 합쳐서 예, 쓰겠습니다. 그러면 5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이환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미리 승진자를 딱 찍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보내고 그래서 그 결과 4급에서 6급까지 163명을 진급시킨 사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있죠. 예. 자, 감사원은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회의 권한인 승진 후보자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 또 승진 후보자의 승진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도 아시죠? 예. 예. 자, 결과적으로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완주 시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시정 운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초급 간부인 6급 승진까지 내정 인사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6급 승진 대상자인 7급 공무원들에게까지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줄서기에 급급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남원시청의 공직자들은 완전히 이완주 시장의 정치 공무원화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율성 이게 보장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책임 행정을 통해서 공직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될 시장이 공직 기강을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공직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주 그냥 소신껏 일해라.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뭐 이렇게 했었더라면 오히려 이 남원시청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성이 굉장히 좀 돌출돼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조에서 2015년 2월 9일 날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완주 시장은 반칙 인사, 공무원 줄 세우기, 정실 부당 인사 등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례로 전입 당사자가 말하자면 인사하기 전에 나는 총무과 갔다. 나는 기획실로 배치됐다. 이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고 다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빼기, 대단함을 떠들고 과시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어요. 또 2017년 1월 7일 날 남원시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인데요. 여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하반기 인사는 성추문 은폐 인사, 비선실세 조순실 인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순실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짧게 한번 말해보세요. 조순실이 누굽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금 이 공무원 노조에서 비선실세 조순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던 그런 사례를 빗대가지고 말하자면 남원시에도 최순실처럼 조순실이가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인데 혹시 이 사실 공무원 노조에서 밝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아니 그 노조에서 그런 글을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조순실이 이 표명이 됐던 성명서는 알고 계시는군요. 조선시대든 뭐든 뭐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남원 시민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뭐 공직자 사회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원시에는 이 실세가 따로 있다. 이게 조순실이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것을 성명서에 발표한 것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 내용과 노조의 주장이 저는 일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 법률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조순실 예. 인맥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상호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제가 예,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1분 드리죠. 침수 봉대를 참 잘하시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경징계, 중징계도 아니고 주의를 받은 사항이에요.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찬스 쓰는 겁니다. 네, 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사를 누가 합니까? 인사권자인 시장이 합니다. 인사를 하는 데는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승진 배수에 들어가야 하고 직렬에 맞아야 되고 이거 한 건도 어긴 적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에 갈 때 그 서류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을 지적을 받은 거였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난 6년 동안 인사에 관해서
여기 우리 박용섭 후보님도 있지만은 단 한 건도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되는 인사를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남원시가 청렴한 그런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를 가장 깨끗하게 했다고 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거기까지 해야 될것 감사원이 같습니다.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예,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형평성을 위해서 박용섭 후보께도 의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2번 쓰실 수 네,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예. 저 이한주 후보님 공약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 지금 6년이라고 해서 6년 8개월 시장님 하신 거 맞죠? 그렇지. 이제 5월 달에 6년 네. 6년이 아니라 7개월. 7년에 가까운 6년 7개월 했지. 네. 6년 7개월. 6년이요. 그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원이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이 공약 중에는 그 가장 큰 문제를 적시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전북 농생명대학이 5월 24일 정책 그 발표 때 그 캠퍼스를 남원에다 유치한다고 하셨죠. 네. 근데 3월 10일 날 전북대에서는 부인 보도를 냈었어요. 네. 이것은 전북대 당사자인 전북대에서 안 하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 권한이 없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게 뭐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그 예, 간단하게 있습니다. 인구는 설명해 사실 주십시오. 인구는 우리 박영수 후보가 10만을 뭐 유치하겠다. 그 좋은데 사실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 것이 어느 한 정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이 잘 되어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었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인구 공약은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박영수 후보가 인구를 10만을 목표로 잡은 건 좋은데 잡고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생명대학은 제가 직접 그 전북대학교 총장 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같이 서희 3자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지금 이미 고창에 그런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히 가능한 됐기 때문에 겁니다. 한번 해야 되고 저는 공약으로 인구 10만 다양한 정치가 팩트를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제 정책을 좀 그러면 참조하시기 다행이고요.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한 번 더 다음에 상호 토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죠. 박용섭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지요. 남원의 이 가야 고분군은 남원이 가야 세력의 이 거점임을 추정케 합니다. 남원의 가야사 연구와 보전 그리고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방안 무엇이 있을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원이 그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물론 가야사뿐만 아니고 강동원 후보 그거 많이 강조하시는데 남원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야사 한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야사뿐 아니고 교동산성 은정한 덕밀함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가야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 비해서 가야사 이렇게 받는 부분.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협조는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중앙정부에 어필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야사 보고회랄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강동원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가야사는 영남 쪽에 치중된 것으로 그렇게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야, 고령가야, 뭐 대가야 그쪽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서 박물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우리 호남 중에서요.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장수, 남원, 구례 그리고 광양에는 가야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야의 그 분포가 영역이 우리 남원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사실 2015년 3월 달에 당시 나선화 문화재청장님을 제가 남원으로 모시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우리 나선화 청장께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가야, 고령가야, 김해가야의 이 유적들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남원의 가야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과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예. 가야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 이완주 후보의 답변입니다. 가야가 남원 가야가 이렇게 부각되게 된 가지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2013년도에 가야 고분 하나를 시 자체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아주 거기에서 굉장한 유물이 나왔어요. 금동재 신발, 청자 개수호, 환두 대도. 그래서 학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번에 그 우리 아영의 유곡리하고 두랑리에 국가 사적으로 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차상 사적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려운데 금년 연초에 되었죠.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의 등재 대상 품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선 가야문화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늦었지만 그 안에 몰랐지만은 제대로 발굴하고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 갖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원 후보가 먼저 주도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완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안루 북문내 예촌 1, 2지구가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됐죠. 네. 예산을 보니까 1지구에 228억, 2지구에 114억에서 342억이 투자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남은 시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돈을 투자해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 그럼 상가를 임대해 줄 때 적어도 임대 보증금 내지는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받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3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예촌을 위탁 관리를 시키면서 2017년도 지난해에는 본 예산 13억 6천만 원, 추경 2억 해서 15억 6천만 원을 위탁비로 지급을 했어요. 올해는 지금 13억 5천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운영예산 13억 5천만 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랜드 직원 22명의 인건비가 물론 여기에는 복리후생비, 뭐 국민연금, 뭐 직원 상해보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데 7억 2,663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전체 예산의 54%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랜드의 그 브랜드 수수료, 수탁 수수료가 1억 2,350만 원에서 9%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와 이랜드 수수료를 합치면 총 63%, 전체 예산의 63%를 그냥 이 이랜드에다가 지급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위탁인가? 우리 남원시에서 342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이랜드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우리 남원 시민들이 고용 창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객실 가동률이 40%일 때가 손익분기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0월 경희대학교에서 납품한 남원 예촌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 가동에서 거의 한 7, 80%까지 가려면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유입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운영예산 13억 5천만 원 중에서요. 광고에 들어가는 예산은 2,45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0.17%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예.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질문의 시간을 다 쓰셔서요.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이완주 부께서 자신의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 시간 드립니다. 지금 제 차례인가요? 예. 예. 남원 예촌이 위탁된 것은 그중에 호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사업비 아까 언급이 잘못돼서 197억이 맞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숙박이기 때문에 시가 직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직자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가장 노하우가 많다고 하는 이랜드 파크가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전액 우리 남원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건비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건데 현재 보통의 객실 가동률이 48%, 49%입니다. 다른 여느 한옥 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함에도 아주 밝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자라고 하시는데 광안루원이 혹시 운영이 적자인지 적자인지 모르시죠? 제가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을 그렇게 돌려서 아니, 가시면 안 된다고요. 예.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죠. 광안루원, 그다음에 춘향 테마파크 이런 것이 모든 게 시가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2019년, 20년도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손익분기를 맞추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것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유발 효과, 공공분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장려되고 잘 됐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의 별이라고 해서 우리 남원의 예촌 숙박시설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거 남원에 정말 잘 된 것이다. 누구나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운영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개선해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 지도층에 있는 강 후보님이나 박 후보님이 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주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강 후보님께 또 질문을 네.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요천강 수변 명품공원 조성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요천강을 밤에 특히 아름답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야간 조경 또 잘된 제가 오래전에 가봤던 중국의 꾸이린의 그 리강에 장혜모 감독이 했던 그 유삼제라는 공연을 보고 이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하나 우리가 여건상 불리한 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수면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하천은 수면이 없어요. 일대 300의 예. 하상 경사 때문에 어려워서 예.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중인데 예.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같이 나중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섭 후보께 3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한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아트 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어디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예.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정체 이런 문제 남원의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지역적인 문제를 이게 아깝고요, 아쉽고 또 교령산성 개발을 공약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립공원화, 산악자전거 경기장, 역사공원 이 정도 했는데 그거 대로 풀어서 말로 풀어먹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이지 않냐. 거기는 법륜 스님에게는 정토회와 천도교의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언제간 덕미라며. 그 두 개 종단이 거기에 대한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복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진작 그런 데문인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데문인데 이 부분을 빨리 정책화하고 또 중앙에서 문화재청장의 뒷받침을 푸싱을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애적들이 시의 조그마한 것에 흘러는 이 계획인 것 같아요. 이 액면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크게 해서 전국적인 불교도들의 성지, 천도교들의 성지
단지 성지 순례를 넘어서 이들이 옴으로써 행사하고 남원에 자고 먹고 가는 것을 연기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말씀해 예, 주십시오. 아주 좋은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아트 공간을 만드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내부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일부 일간을 그 뉴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한 240억 정도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근간 일대를 같이 재생하는데 나중에 박영섭 후보님도 그런 내용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교령산성에 대해서 운저갑 덕밀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현직에 계실 때 제가 우리 박영섭 후보님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운저감 덕밀함이 복원을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어렵다고 그래요. 복원이 왜 어렵냐면 복원은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은저감 덕밀함 그쪽이 천도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법륜 스님 말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또 복잡히 얽혀가지고 됐습니다. 예, 됐고. 조계종하고 천도교하고 예. 강동 후보님한테 복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저도 네. 동감입니다. 네. 두 분이 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5초 남았는데 거기다 쓰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 연설 1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했던 것과 반대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금 주도권 토론 마치신 박용섭 후보부터 1분 마무리 연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토론 지켜보셨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절차적인 것이 매달려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혜택은 남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원은 가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정책화해서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남원은 과거 19만에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던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 정말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게끔 우리 이한주 후보 현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말 좋아했습니다. 안 되면 법을 바꿔서 하라는 거. 그런 자세로 한다면은 우리 남원은 안 될 거 없습니다. 다시 10만을 넘어 13, 14만까지 중기적인 저는 인구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환주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토론 잘 보셨죠? 이 두 후보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열정 저 다 인정하고 또 그런 분들 또 같이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데는 때가 있고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남은 시가 없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을 만든 지분이 있는 전북에서 남원에서 일을 과감히 벌려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일무리를 아는 제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갖고 있는 저 이완주 후보가 우리 시민들의 소리에 더 기울이면서 다시 오지도 올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그걸 절호의 물실 호기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침체 의듭에서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동원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예,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사람 잘못 뽑았다고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제가 남원 시민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권 장사 잘 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농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7살 미만의 아동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시장을 2번이나 시켰는데 한 일이 뭐냐고 하십니다. 이구동성으로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진짜 남은 사람 강동원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꿈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퇴보냐
발전이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은 발전 강동원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일부 좀 옥신각신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애향심 또 경쟁심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요즘 말로 이 불금입니다. 지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지방선거도 한 번쯤 화제에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 7시 40분에는 김제 시장 후보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은 JTB 홈페이지와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